AI가 사람 일을 대신한다는 얘기 요즘 하도 들어서 이제 좀 무덤덤해졌죠. 근데 그게 막상 내일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. 핀테크 회사 클라르라는 AI 챗봇 하나가 상담원 700명 몫의 일을 한다고 밝혔어요. 한 달에 230만 건을요. 사람이 11분 걸리던 상담을 AI는 2분 만에 끝냈고요. 이런 뉴스를 보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오늘은 그 답을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예측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. 끝까지 보면 막연했던 불안이 조금은 해소가 될 거예요.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예측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사람이 몸이나 시간을 써서 버는 노동의 가치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. 극단적으로 들리죠? 근데 이걸 그냥 제가 하는 말이라면 안 믿으셔도 돼요. 문제는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.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. 첫째는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시점이에요. AGI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하면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 똑똑한 AI를 말해요. 2024년에 머스크는 이 AGI가 언제 오냐는 질문에 그냥 내년이라고 답했거든요. 물론 그 시점은 좀 밀려서 지금은 늦어도 2026년으로 보고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1년 밀렸다는 게 아니에요.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속 얘기였던 걸 이제 내후년 단위로, 그것도 꽤 진지하게 말한다는 거죠. 둘째는 로봇이에요. 머스크는 2040년대쯤이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전 세계의 10억대 수준이 될 거라는 예측에 문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아마 그럴 거라고 동의했어요.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. 물건 나르고 걷고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. 그 옵티머스의 목표 가격이 한 대에 $20,000거든요. 우리 돈으로 2,000 몇백만 원이니까 웬만한 자동차 한 대보다 싸죠. 지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월급도 안 받아요. 머스크는 심지어 이 로봇 사업이 언젠가 테슬라 자동차 사업보다 더 커질 거라고까지 얘기했고요.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온 게 이 발언이에요. 2026년 초에 워싱턴 투자 포럼에서 머스크가 앞으로 일은 선택사항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. 스포츠나 게임처럼요.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, 먹고 살려고 억지로 하는 노동은 사라진다는 얘기죠. 돈에 대해선 더 셌어요. 한 팟캐스트에선 10년, 20년 뒤 은퇴자금 모으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. 그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면서요. 우리가 평생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저축인데 그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좀 충격적이죠. 이게 머스크 혼자만의 얘기도 아니에요. 미래학자 피터 디아만디스도 생산이 폭발하고 물가가 바닥까지 떨어지면 정부가 모두한테 매달 일정한 돈, 이른바 보편적 고소득을 줄 수 있다고 봐요. 로봇이 다 만들어내니까 부족한 게 없어진다는 거죠.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? 원리는 의외로 단순해요. 세 단계로 보면 됩니다. 하나, AI가 머리 쓰는 일에서 사람을 따라잡아요. 자료조사, 글쓰기, 코딩 같은 거요. 둘, 로봇이 몸 쓰는 일을 아주 싸게 대신하고요. 셋, 그러면 물건이든 서비스든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. 그리고 뭐든 흔해지면 값이 떨어져요. 사람이 해서 만들던 것의 값이 떨어지면 그 대가인 임금도, 그걸 모은 돈도 같이 힘을 잃는 거고요. 이게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의 뿌리예요. 풍요가 극단까지 가면 희소성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. 이게 어렵게 들리면 옛날 얼음 얘기를 떠올리면 돼요. 한 100년쯤 전엔 얼음이 진짜 비쌌어요.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한겨울에 강에 가서 얼음을 잘라다가 창고에 저장해 뒀다가 여름에 팔았거든요. 그때는 얼음 장수라는 어엿한 직업도 있었고 꽤 돈이 됐어요. 근데 냉장고가 나오면서 얼음값이 순식간에 거의 0으로 떨어졌죠. 집집마다 얼음을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요. 그러면서 얼음 장수라는 직업도 조용히 사라졌어요. AI랑 로봇이 하려는 게 얼음 하나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걸 반복한다는 얘기예요. 머스크가 든 텃밭 비유도 같은 맥락이에요. 마트에 채소가 넘치면 텃밭은 먹고 살려고가 아니라 취미로 하게 되죠. 미래의 일도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로봇이 다 해주니까 나는 놀아도 되겠다 싶을 수 있어요. 근데 바로 여기서 다른 전문가들이 손을 들거든요.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노벨상까지 받은 힌턴 교수는 AI 때문에 대규모 실업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어요. 기업들이 사람을 AI로 바꾸는데 실제로 돈을 걸고 있다면서요. 오픈 AI를 만든 올트먼도 어떤 직군은 아예 통째로 사라질 거라고 했고요. 대표적으로 콜센터 상담 같은 걸 꼽았어요.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한 교수는 좀 다른 걱정을 해요.
사람들이 일에서 오래 멀어지면 오히려 실력이 퇴보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. 일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이건 먼 미래 얘기도 아니에요. 이미 지금 신입 채용부터 줄고 있거든요. 한 집계를 보면 대기업 신입 공채 공고가 1년 만에 40% 넘게 줄었어요. 특히 IT 쪽이 심하고요.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신입이 하던 자료조사나 보고서 초안, 기초 코딩 같은 걸 이제 AI가 대신하니까 기업들이 굳이 신입을 안 뽑는 거예요. 물론 AI가 만능은 아니에요. 좀 아이러니한 게 아까 그 클라르나가 AI로 700명을 줄였다가 상담 품질이 떨어지니까 다시 사람을 불렀거든요. 그러니까 당장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이미 잘려나간 자리는 잘려나간 거라는 점이죠. 핵심은 머스크가 말한 풍요는 언젠가의 얘기인데 힌턴이 말한 실업은 지금 벌어지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. 풍요라는 목적지에 닿기 전에 지금 우리는 그 사이 과도기를 지나는 중인 거고요. 그럼 뭘 해야 되느냐? 다행히 머스크가 맞든 힌턴이 맞든 두 밀에 다해서 유리한 게 하나 있어요. AI를 남보다 먼저 잘 쓰는 거예요.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이걸 정확히 짚는데 AI가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AI를 먼저 잘 쓰는 경쟁사가 그 회사를 망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개인도 똑같죠. AI가 내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AI 잘 쓰는 옆자리 동료가 나를 대체하는 거고요.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는 더 단순하게 말해요. 배우면 살아남고 안 배우면 사라진다고요. 처방도 간단해요. 하루 30분은 AI를 직접 써보라는 거예요. 눈으로 구경만 하지 말고 실제로 챗봇한테 일도 시켜보고 이것저것 만들어봐야 세상 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죠. 그리고 아까 그 신입 채용 얘기 뒤집어 보면 좀 달라요. 사라진 자리들 상당수가 AI를 다루는 새로운 직무로 옮겨갔거든요. 문이 아예 닫힌 게 아니라 문패가 바뀐 거예요. 그 바뀐 문패를 먼저 읽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. 제가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든 생각은 이게 재능이나 학벌 싸움이 아니라 먼저 손대는 사람 싸움이라는 거였어요. 생각해보면 AI는 지금 누구도 10년차 베테랑이 없어요. 다들 이제 막 2, 3년 차인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격차가 확 벌어지기 직전의 가장 공평한 출발선일 수도 있어요. 같은 불안인데 누구는 그걸 공부로 바꾸고 누구는 걱정으로 흘려보내요. 그 작은 차이가 몇 년 뒤엔 꽤 큰 차이가 되는 거고요. 정리해 보겠습니다. AI 챗봇 하나가 상담원 700명을 대신하는 시대예요. 전문가들은 이 방향이 앞으로 더 세질 거라고 보고요. 근데 그 안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. 변화의 방향을 읽고 AI를 손에 쥔 사람이죠.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제 생각보다 전문가들이 실제로 한 말이랑 믿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이 변화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계속 정리할 거예요. 관심 있으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 편에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.